요 얘기가 임재의 깨달음 얘기를 듣고 싶죠? 작은 글자 있죠? 다음 장에. 자, 이거 조당집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출신 스님들이 만든 선사들의 조당집에 우리 조당집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요 책 중요하거든요. 특히 우리는 잘 열심히 읽어야 돼요. 우리나라 신라 계열인가 고구려 계열 스님들이 중국에서 만든 건데 중국 학자들이 이거 싫어요, 이 책. 우리가 만들었다고. 근데 이 책이 더 재밌고 문학적이고, 예. 전등록, 뭐, 기타 등등 책들이 많아요. 선사들의 이런 일대기 일화들. 근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황벽가상이 대중에게 말했다. 내가 옛날 대적 문화에서 수학할 때, 대적이라는 스님이요. 함께 정진하던 도반 가운데 대우라는 스님이 있었다. 그는 여러 곳에 선지식을 두루 참문하여 불법의 안목이 매우 밝았다. 그는 지금 고아년에 계시는데 대중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지 않고 혼자 초함에 지내기를 좋아한다. 나와 헤어질 때 내게 간곡히 부탁하며 말했다. 하면이 아니라 하며요. 말했다. 나중에 영리한 사람을 만나면 나를 찾도록 지시해 주시오. 스토리는 아시겠죠? 황벽이라는 스님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있고 요 안에 이 친구 임재, 이 친구 깨우쳤으니까 임재. 여기 임재, 황벽. 그 대우라는 사람이 옛날에 부탁한 거예요. 혹시 가르치는 놈 중에서 똘똘한 놈이 있으면 나에게 보내달라고. 이해되죠? 짜증나는 건 임재가 걔한테 간다라는 거예요. 보내지도 않았는데. 건방진 놈이죠. 지가 똑똑하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보면 임재 선사가 대중 속에 있다가 이 말을 듣고 곧 대우화상을 찾아가 뵙고 황벽선사의 이야기를 자세히 말했다. 그리고 밤에는 대우화상 앞에서 육아론을 이야기하고 유식에 대해 설명한 뒤에 다시 이러저런 문제들을 질문했다. 유식이라는 거는 모든 게 의식에 불과하다라는 그 불교 학파인데, 그 정도만 얘기하면 돼요. 아, 원효 기억나죠? 원효, 해골물. 예. 그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식의 가르침은. 우리가 집착하는 거잖아. 아, 원효 해골물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응? 일체유심조잖아요. 사실 정확하게 그 일체라는 거는요, 세계를 내가 만듦이 아니라 일체의 고통을 내게 하는 건 내가 집착한 거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너무나 목이 말라서 바가지에 있는 물을 마셨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골바가지잖아. 해골바가지가 단순한 해골바가지는 아니고 눈도 좀 붙어 있고요, 살도 붙어 있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해골바가지지. 깔끔한 해골바가지면 마시면 되지. 깨끗한데. 더러운 거예요. 무덤에 있었던 거니까. 먹은 거죠. 먹고 깨우쳤잖아요. 원효가. 내 마음이라고요. 일체유심조를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고통들은 내 집착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때 대우화상은 밤새도록 초연히 앉아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더니 아침이 되자 임재에게 말했다. 홀로 초암에 살고 있는 노승이 그대가 먼 길 온 것을 생각해서 하룻밤 묵어 가도록 했는데 그대는 어젯밤에 어째서 내 앞에서 부끄럼도 없이 방귀를 끼어댔는가? 스님 무섭죠? 선사들은 일이 돼야 해요. 뭔지 알죠? 방귀를 낀 거예요. 막, 유식은 이렇고요, 우리의 집착은 이렇고요, 사성제는 이런 것 같아요. 썰을 막 푼 거예요. 전문 용어로 뻐꾸기라고 그러죠. 뻐꾸기를 막 하려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침에 왜 방구를 낀냐, 이렇게 얘기하죠. 말을 마치자 몇 차례 죽장자를 들어 때리고는 저거. 아까 봤죠, 저거. 그 말이죠. 왜 방구 꼈냐고 그러고 때린 거예요. 문 밖으로 밀어내고는 문을 닫아버렸다. 임재는 황벽화상에게 되돌아와서 앞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러자 황벽화상은 듣고서 머리를 조아리며 이렇게 말했다. 작가는 마치 이글거리는 불더미같이 너를 만난 것을 기뻐했거늘 너는 어째서 헛되이 갔다 왔느냐. 대우화상은요, 너 임재 만난 거가, 그쵸, 뭔지 알죠? 이글거리는 불더미처럼 기뻐했었어요. 황벽이 보니까.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게 방귀인 건가? 나한테 했던 건 방귀 꼈다라는 얘기랑 몽둥이로 때리고 쫓아낸 게 단데? 다시 갔죠? 임재가 다시 대우화상을 찾아가 뵈니 대우는 말했다. 엊그제는 부끄러움도 모르더니 어찌 다시 찾아왔는가? 말을 마치자 곧 방망이로 때리고 문 밖으로 밀어냈다. 임재는 다시 황벽에게 되돌아서 말했다. 이번에는 다시 돌아왔으나 헛되이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황벽화상이 물었다. 어째서 그런가? 임재가 대답했다. 한 방망이에 부처의 경지를 깨달았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아까 두 번째 찾아갈 때 몽둥이로 때렸다 그랬죠. 그때 깨우쳤어요.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는 뭐냐면 스승도 없고 이제 자기 노예도 아닌 거예요. 당당한 자기로 딱 쓰는 거야. 깨우친 거. 깨우친 건 막말로 얘기해서 당당한 사람이에요. 불교에선 자유로운 사람이야. 눈치 안 보는 거예요. 욕도 막 해도 돼요. 사람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누가 막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럴 때 쿨하게 왜 방귀 끼냐? 입으로. 이런 얘기 안 하죠. 그 얘기가 아무 얘기가 단순한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어. 대통령 만났을 때 어떡할래요? 만만한 작업 아니에요? 어머니 만났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면 어머니는 어제 왜 밤새도록 방귀를 끼셨나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맞아 죽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읽어보면 설사 배꼽 동안 뼈를 갈고 몸이 부수어지도록 수미산을 머리에 이고 끝없이 돈다고 이 깊은 은혜를 보답하기 어렵습니다. 황벽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평소와 달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대는 우선 쉬고 다시 갔다 오도록 하라. 임제는 한 열흘가량 쉬고는 왜 열흘가량 쉬었는지 아세요? 많이 맞았잖아요.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아까 보면은 몇 차례 죽장자를 첫째 맞았죠. 그 다음에는 몽둥이로 또 맞았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열흘 정도는 쉬어야 돼요. 많이 맞았거든요. 다시 대우화상을 찾아가니 대우화상은 임제를 보자마자 또 방망이를 들고 때리려고 했다. 임제는 재빨리 방망이를 빼앗고 대우화상을 껴안은 채 쓰러졌다. 그리고 대우화상의 잔등에다 두어 주먹 쥐어박으니 대우화상이 연이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내가 초암에 살면서 일생을 헛되이 보낸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한 아들을 얻었구나. 대통령을 만나서 뺨을 때리면 깨우침을 얻은 거예요. 당당한 사람이 뺨 때릴 수 있으니까. 이거 보세요. 불교가 어두워 보여요? 강력해요. 근데 공이라는 걸로 척결을 했기 때문에 선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오만 회색빛, 우리는요, 저는 강의를 할 때 지금 회색빛 강의를 안 하죠. 우리 다음에 회색빛 강의 한번 해볼까요? 천주시리도 해보고 오만 진짜 깝깝한 시스템 철학 한번 해볼까요? 그때 돼봐야 나가르주나가 왜 우리한테 중요한지, 왜 그 사람이요 지금까지 나왔던 우리를 오류에 빠뜨리는 모든 이론에 대한 최고의 논사인지 알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해피하게 지금 직구승부로 지금 10주를 와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자기 목소리를 낼 때는 엄청난 막 해겔 같은 사람과 싸워야 되고 플라톤도 이겨야 되고 뭔지 아시겠죠? 니체는 플라톤과의 전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뺀 거예요. 빼서 걔가 얘기했던 게 뭐냐를 본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론가가 되실 땐 나가르주나는 강력해요. 의외로 그 사람의 무기는 아직도 유효하니까. 여기 임재의 깨달음은 어둡지 않죠? 당당함이에요. 주인, 자유인이 된 거예요. 아까 기억나시죠? 스승이 달마가 서쪽에 온 까닭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제가 물어보면 옆에서 이러는 거죠. 이렇게 동백꽃 보면서 정원의 동백꽃이요 이러는 제자의 모습. 선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깨우쳤다고. 나를 믿고 따르는 놈은 자기 삶을 못 사니까 나쁜 놈이죠. 무소유불처럼 혼자 못 가는 놈이지. 이해돼요? 뭔지 알죠? 스승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 스스로 쓰려면 존경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 살기 힘들어요. 매번 그 사람 삶으로 자기를 검열할 텐데 그놈도 죽여버려야 되는데 스승을 죽이듯이. 그래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임재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선사를 만나면 선사를 죽이라고. 죽여야지 내가. 근데 그 사실은 니체가 한 얘기잖아. 신은 죽었다. 같은 정신이에요. 이것도 유명한 말이죠. 불교의 가르침에는 특별히 공부할 곳이 없으니 다만 평상시 일 없이 똥을 누고 소변을 보며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며 피곤하면 누워서 쉬는 것이다. 아, 진짜 힘들다,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들을 것이다. 옛사람은 외부로 치달아서 공부하는 자들은 모두 멍청한 놈들이라고 하였다. 너희들이 어느 곳에서나 주인이 된다면 자신이 있는 그곳이 모두 참되어 수처 작주 입처 개진 요 정도 얘기를 해줘야 선불교를 알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요 정도. 이거는 외워둬야 돼. 한자를 몰라도
한자 쓰기 힘들어요. 다시 한번 쓰면. 뭔가 이렇게 세로로 쓰면 품위가 더 있어 보이지 않아요? 가로 말고. 좋다. 좋죠? 좋죠? 한자가 가슴에 확 박혀오죠? 여러분들 한자를 잘하니까. 뭐뭐마다, 뭐뭐 곳이잖아요. 이르는 곳마다 되다, 주인이. 자기가 서 있는 그곳마다 모두 찬다다라는 거야. 모두예요? 모두겠자? 좋죠? 입제의 슬로건이라고 해도 돼요. 수처, 작주, 입처, 계진. 항상 주인공. 항상 주인공이에요. 권력 앞에서도 주인공, 자본 앞에서도 주인공, 아버지 앞에서도 주인공. 그렇게만 되면 내가 서 있는 곳 자체가 모두 참돼요. 수처, 작주, 입처, 계진. 이거 따라 해볼까? 읽어보자. 이거 재밌겠다. 이게 이거 토시를 써줘야 돼요. 또 이분들 또 짜증나 죽겠어요. 영어 교육의 폐예요, 폐. 수처, 작주, 입처, 립처, 그냥 입처로 하자. 개, 진. 자, 제가 수처, 작주를 하면 수처, 작주하고 입처, 계진 하면 입처, 계진 하는 거예요. 수처, 작주. 일로 와봐. 제대로 안 해? 자, 다시 한번요. 수처, 작주. 입처, 계진. 연속으로 해보자. 이제는. 그쵸? 수처, 작주, 입처, 계진.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자유인으로 살아요. 쫄지마 씨바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표현 아니에요? 예, 이게 임재예요. 무의진인요. 수처, 작주, 입처, 계진. 어느 곳에 이르든지 간에 그 이르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주인이 되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모두 참될 거예요. 쫄지 말고 당당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 돼요. 진짜 힘들다, 그쵸? 그쵸? 스승 때리기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머릿속에선 다 된다, 이건. 누가 못할까? 아버지 뺨 때릴 수 있을 것 같죠? 할아버지 수염 태울 수 있을 것 같지? 막상 성명불을 켜대고 할아버지 수염에 접근해봐요.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건 할아버지가 자고 있느냐? 안 자고 있느냐예요.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멋있는 말이죠, 이거? 멋있어요.